안녕하십니까, 이태인입니다. X. 나가. 누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돈 쓰려고 맥도날드에 온 건데 왜 나가야 해? 야, XX. 내가 왜 나가? XX. 당신 차가 길 중간에 있잖아요. 당신 차를 어떻게 옮길 줄 몰라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 태도 좀 좋게 할 수 없어요? 당신 좀 이상하네요. 우리 다 같은 중국인인데 왜 나보고 꺼지래요? 그럼 당신이 꺼지시지. 같은 중국인이라니요? 당신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요. 외국에서 중국인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호주 한 마트에서 중국인 고객이 대량으로 분유를 사재기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를 목격한 현지인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뭘 찍어? 뭘 자꾸 찍어? 나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여자가 걔를 케이블카에 데리고 타려고 했는데 케이블카 직원이 걔가 있는 걸 보고는 탑승을 막았대요. 그러자 그녀가 현장에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너무나도 흥분해서 우리 쪽 광장 반대편에서도 그녀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우리 중국인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우리 중국인들, 이 비행기를 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두 사람만 우리를 상대하게 하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할 건가요? 밖에는 가족들도 있고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 뒤에 있는 바의 공지문에는 순수 중국인 남성 단체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파크 영업장에 입장하려면 중국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같거나 여성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남성들이 이곳에서 태국 손님들을 괴롭혀 싸움이 발생했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와, 정말 충격이네요. 중국인이 붉은색 정장을 입고 일본 시부야 거리에서 틱톡 춤을 추는 영상이 퍼지자 일본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예를 들면 태안문 광장에서 이런 짓을 해보라는 식의 반응도 있었고, 일부는 이건 불법 촬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이 일본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며 중국풍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며, 현지 시민들의 불쾌감을 무시한 채 거리 점거를 일삼는 행위는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이 2012년에 이미 세계 최대 관광 소비국이 되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 아래 중국인 비문명적 행동은 여전히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고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이러한 형태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왔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담벼락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침 뱉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일반 음식은 나한텐 좀 안 맞아요. 식습관이 독일이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싫어요. 말하기 불편하면 편집해도 괜찮지만 꼭 언급하고 싶어요. 여기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침 뱉는 걸 너무 자주 봅니다. 난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의 없고 무례하고 수준 낮아 보입니다. 유일하게 싫었던 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그런 행동은 정말 싫더라고요. 만리장성에 갔을 땐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중국인이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콧물을 장성에 문질러 닦는다든지 거기다 뿌려놓는다든지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아니지요. 너무 불쾌했어요. 지금 저는 아이슬란드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밖에는 눈보라가 계속 내리고 있죠. 제 뒤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방금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 들어왔어요. 총 10명쯤 됐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가서 문을 닫아야 했죠.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도요, 왜들 문을 안 닫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특히 외국에서는 반드시 이미지와 매너를 좀 신경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문 하나 제대로 안 닫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남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한 여성이 경치 좋은 곳에서 새치기를 하려다 남성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여성은 저를 얕보지 말아요. 그래도 새치기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끌어요? 손대지 말아요. 왜 날 끌어요? 무슨 권리로 날 끌어요? 당신이 남자라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이곳은 영국입니다. 이건 올해 내가 만난 최악의 관광객들이에요. 이 바닥 좀 보세요.
남쪽 어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인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해외 뷔페 식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뷔페에서 생굴이 나오는데 셰프가 사람들이 굴을 낚아채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두 여성 관광객이 해발 2800m 고지대에서 인증샷 명당을 두고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사진을 찍기 좋은 액자 프레임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 프레임이 마치 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티베트 라사의 관광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탈 행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 경복궁 담장에서 노상 배변을 한 데 이어 일본 전철 안에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문명적 행동은 현지 시민들의 불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1세 중국인 인기 유튜버 일과수가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백 위안으로 가난한 여행하기라는 영상을 촬영하며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촬영이 금지된 세관구역에서 영상을 찍었고 공항 화장실에서는 머리를 감은 뒤 손 건조기를 헤어드라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전철 안에서는 여러 좌석에 걸쳐 누워 자리를 차지하고 손잡이를 붙잡고 턱걸이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비용을 아끼겠다며 과일 가게에서는 포도를 계속 시식했고 결국 점주가 화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는 물만 주문해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과도한 행동들은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중국인의 국제적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이 관광정책을 완화했나요? TV에서 난간에 기대어 있는 남자를 보셨나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밥도 안 먹고 물만 달라고 하는 남자를 보셨나요? 당신들은 그저 일본인들과 말다툼해서 클릭수를 노리는 사람들인가요? 최근 몇몇 얼간이들이 뉴스아트를 선보이며 일본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신주쿠나 시부야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길 한복판에서 어색하게 춤을 추며 교통을 방해하고 전세계 관광객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춤을 잘 춘다고 해도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춤을 추면서 스스로를 민족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길거리에 똥 싸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랑 뭐가 다르죠? 진짜 우리 중국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설령 당신이 주목을 받고 싶고 조회수를 벌고 싶다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전철에서 손잡이 잡고 운동하면서 나는 중국을 사랑해 라고 외치고 식당에서 물 공짜로 얻어 마시는 법,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말리는 법을 시범 보이고 전철 좌석 위에 드러 누워 있고 이런 일련의 이상한 행동들은 다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이제야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왜 차별을 받는지 알겠어요. 사실은 한 무리의 악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오늘 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슈퍼마켓에 가려고 했어요. 5분 정도 줄을 서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40대나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며 새치기를 했어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떤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 하질 않는 걸까요? 반성은 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길바닥에 침 뱉고 막 소리 지르고 예의 없이 굴면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살았던 호주에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먼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존중받기를 바라죠? 제가 세만나의 스타벅스에서 가끔 커피를 사 먹거든요. 그날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 둘. 작은 아이는 3, 4살쯤, 큰 아이는 8, 9살 정도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원형 테이블 하나에 3개의 의자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테이블까지 끌어와서 2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아이를 번쩍 들어서 테이블 위에 앉히고 그 아이의 기저귀 물에 젖으면 아주 무거운 거 아시죠? 그 큰 기저귀 가방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창피한 행동은 하지 말아줘요. 그 순간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던 한 여성 블로거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모두가 줄을 서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독 한 중국인 아주머니만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본 서양인이 여기에 줄을 서셔야 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자 이 중국인 아주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못 알아듣겠어 중국어 말로 해 라고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블로그는 일본에서 겪은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도쿄 지하철에서 표를 잘못 구입해 출구를 통과하지 못하자 일본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변 일본인들에게 고함을 치며 통역을 불러오라 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번역 앱을 쓰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에게 무리하게 명령하듯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당신의 표요.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Buy tickets. 표를 사세요.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추가로 표를 살 수는 없어요? 번역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해줄 수 없어요? 당신이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당신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추가 요금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일본인은 일본어를 씁니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Speak 이거. 당신이 이걸 갖고 있다면 그냥 이걸 번역해주면 되잖아요. 계속 이상한 말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일찍 해줬으면 됐잖아요. 왜 계속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멍청인가? 이건 일본을 찬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서의 기본 인성에 관한 문제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어를 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언어를 못한다면 방법을 찾는 게 맞죠. 그런데도 무슨 새소리를 하냐라고 말하다니요.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 여성이 호텔에 묵었는데 여행 가방 바퀴가 망가졌다고 그걸 그냥 호텔에 버리고 가려고 했어요. 호텔 측에선 우리가 버려줄 수는 있지만 처리비로 2,000엔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사실 이런 짐 처리 같은 건 돈을 준다 해도 호텔 입장에선 번거롭고 귀찮기만 한 일이에요. 이 블로그는 일본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예약해서 버려야 하며 보통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형 폐기물마다 처리 비용이 다르며 반드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의 규칙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인들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를 들어 일본은 서비스 강국이며 매일 근무 시 웃는 얼굴로 응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무 중에 여러 무례하거나 수준 낮은 중국인을 자주 마주친다면 당연히 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이후 다른 중국인을 대할 때에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례한 일본인을 한두 번 겪는다면 다음 일본인을 볼 때 선입견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본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나라를 빛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나라 망신을 주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서 저지른 나쁜 일은 당신 개인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중국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방금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정말 화나는 일을 겪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야구 모자를 쓰고 LB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검색대를 지나갈 때 뭔가 똑똑한 척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지그재그로 된 보안 동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전줄을 그냥 확 치워버리고 자기 일행 7, 8명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주변이 한순간에 너무 붐볐고 옆에 있던 서양인 부부 2명이 우리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올 때 우리는 중국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질서를 존중합시다. 중국인들은 왜 이처럼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보일까요? 그들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일까요? 중국은 5,000년 문명을 이어온 고대 국가이며 한때 전 세계가 주목한 찬란한 문화와 예의를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공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파괴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 명절, 예법, 오락, 복식, 음식, 생활 양식 전반까지 철저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 중국인의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본성이 아니라 중공체제 아래에서 전통이 붕괴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공체제의 희생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문화의 다리일까요? 경계선일까요? 중국 다마들의 싱가포르 열창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에 여행 가서 국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더라도 그런 방식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아예 도를 넘어서 어떤 중국인들은 홍콩 군복을 입고 일본 후지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딱 하나, 일본의 포용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였으면 아마 이미 심각한 충돌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블로그가 지적한 사건은 올해 10월 장자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한 한국인 여행사 가이드가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며 평소처럼 깃발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중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그 깃발을 가리키며 따졌습니다. 이거 중국 국기 맞아? 지금 당장 내려.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너요. 널 보내줄 수 없어.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한국인 가이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당황하며 왜 그러시냐고 여러 차례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중국 남성은 격앙된 상태로 중국 땅에서는 외국 깃발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고집하며 거칠게 그 깃발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에 한국인 가이드는 이 깃발은 단순히 여행팀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중국인 온라인에서도 주류 의견은 해당 남성이 과도하게 반응했으며 지나치게 편협한 행동이었다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한국은 장자제의 가장 큰 해외 관광객 유입국으로 2024년 전체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장자제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광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게 애국입니까? 애국이란 세금 제때 내고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일자리 만들고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운전할 땐 끼어들지 말고 고속도로에선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일본까지 가서 거기 경제에 불 지르고 오는 게 애국이라고요? 그건 애국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람들 감정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